안녕하세요, 설리마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가장 많은 댓글과 질문이 바로 임신 중 체중 관리였는데 드디어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 다이어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째 만삭 때 72kg였고 둘째 출산 후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되고 셋째를 가질 당시 47, 8kg 유지어터였는데 임신 2줄이 뜨자마자 스스로 다짐했던 게 절대 돌아가지 말자. 만삭 때까지 몸무게 앞자리는 딱 한 번만 바뀌자 하고 목표를 세웠고 10달 동안 엄청 관리를 열심히 한 결과 셋째 만삭 때 공복 몸무게 기준 딱 10kg, 11kg 정도만 찌고 58kg, 밥 먹으면 59, 말로만 듣던 배만 나오는 임신과 출산을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방법과 도움받았던 꿀팁 정보, 추천 운동 등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임신 중 체중 관리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아마 이 1, 2번이 아닐까 싶은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바로 걷기 운동.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신 초기는 예외고요. 특히 12주까지는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저는 딱 12주가 지나자마자 매일 30분씩 그리고 16주가 지나서부터는 매일 1시간씩 39주 만삭 때까지 심지어 출산하기 하루 전날까지도 정말 부득이한 날 빼고는 거의 매일매일 1시간씩 걸었어요. 태풍이 불지 않는 한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걷고 바람 불면 껴입고 걷고 또 셋째가 다행히 9월생이라 그 시기가 엄청 추운 한겨울은 다 지나고였는데 사실 저는 그 전까지 다이어트 하면서 강도 있는 운동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걷기 운동을 솔직히 많이 무시했었거든요. 땀도 별로 안 나고 힘도 안 들고 그런데 제가 셋째 임신했을 때 이 걷기라는 운동이 이렇게 좋은 운동이고 효과가 있는 건지 처음 알았어요. 이때 걷기란 그냥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산책이 아닌 파워워킹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속도감 있고 걷다 보면 숨이 살짝 차오르는 정도. 그리고 이 1시간이라는 건 순전히 제 체력 기준이고 보통의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아마 3, 4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하실 거예요. 또 아무래도 배가 나오고 하중이 실린 상태에서 쉬지 않고 오래 걸을 경우에는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연속으로 걸을 때 길어도 40분을 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더 걷고 싶으면 40분쯤에 잠시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또 걷고 제가 그때 어느 정도로 열심히 걸었냐면 저희 아파트 둘레길이 단지가 좀 큰 편이라 한 바퀴에 1.4km 정도인데 파워워킹으로 한 바퀴를 걸으면 15분 정도가 걸려요. 그걸 매일 4바퀴씩 딱 1시간을 걸었는데 오죽했으면 아파트 어르신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제가 지나가면 저 임산부 또 걷는다 그러시고 아이들 친구 엄마를 놀이터에서 처음 만나게 되면 첫 마디가 맨날 둘레길 걷던 임산부 아니냐고 할 만큼 정말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제가 첫째 출산은 29, 20대 때 출산을 했고 셋째는 나이로 치면 36이라 제일 노산인 나이였지만 가장 순산을 했고 출산뿐만 아니라 산후 회복 과정까지 가장 수월했어요. 여담이지만 자연분만을 3번 해본 경험자로서 순산과 난산의 차이는 개인적으로 아이 머리 둘레와 크기가 관건이긴 하지만 임신 중 엄마의 체력 관리도 어느 정도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행히 셋째는 머리 둘레도 좀 작기도 했고 유지어터에서 이 걷기 운동으로 체력 관리까지 되다 보니까 정말 힘 한 번 주고 숨풍 나온 케이스입니다. 저희 남편도 제가 딱 아이 낳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3번의 출산 중에 가장 혈색이 좋다고 그래서 이 걷기 운동은 임신 중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순산과 산후 회복을 위해서도 강추드리는 관리 비법이고 단지 주의할 점은 저처럼 무조건 1시간 걸으세요가 아니라 본인의 체력과 몸 컨디션에 맞게 저도 가끔은 걷다가 수축이 좀 있다 하는 날이면 속도를 천천히 한다던가 시간을 좀 조절한다던가 휴식이 필요하면 쉬기도 하고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해보셨으면. 두 번째 관리 비법은 바로 당 조절입니다. 사실 임신 중에는 영양 섭취를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식단을 절대 무리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기에게도 무리되지 않으면서 제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당 섭취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중엔 과일도 많이 안 먹었어요. 다행히 많이 땡기지도 않았지만 누가 보면 임당산모인가 싶을 정도로 당에 좀 민감했고 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대체당 식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왜냐면 요즘 대체당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들이 많고 아무래도 또 산모의 건강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선택인 걸 참고해 주시고 실제로 저는 못 먹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과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히 이 대체당 식품들을 이용하며 체중 관리에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아마 제가 유지어터 되기 전에 둘째 출산 후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를 할 때보다도 오히려 이 셋째 임신했을 때를 계기로 저당, 무설탕 등등 이런 식단 제품에 더 본격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설탕 대신 스테비아, 물엿, 올리고당 대신 알룰로스 사용하는
것부터 특히 여름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엄청 땡기잖아요. 아마 라라스의 스키니피그는 안 먹어본 맛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신상 나올 때마다 계속 사 먹고 지금도 냉동실을 차지하고 있는데 쇼츠에 간혹 나오면 맛 추천해달라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깨알 맛 추천을 잠깐 해드리자면 개인적 취향이지만 라라스잇은 메론, 초코, 생우유 맛을 좋아하고요. 스키니피그는 바닐라빈, 그릭 요거트 앤 복숭아, 흑임자떡, 그린애플 좋아합니다. 그리고 밀크쉐이크도 맛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임신 10달 동안 정말 부득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식단은 따로 타이트하게 하지 않되 당은 특별히 조심해서 먹었다. 그리고 당연히 음식 종류는 먹고 싶은 걸 먹었지만 제가 늘 강조하듯 양 조절은 임신 중에도 해줬다는 거. 제가 지금도 늘 꾸준히 매일 하는 게 바로 하체 스트레칭인데 임신 중에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배가 나오기 때문에 상체 운동에는 한계가 있어서 임산부 요가도 주로 하체 스트레칭이나 하체 운동 위주인데 이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유튜브 채널이 바로 요가테라스예요. 검색창에 요가테라스 임산부 요가라고 검색해 보시면 스트레칭, 전신 운동 등 부위별로 컨텐츠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차피 매일 하체 스트레칭 하는 거 그날 컨텐츠들 바꿔가면서 일주일에 5일 이상씩 늘 꾸준히 했고 특히 하체 붓기 컨텐츠는 너무 좋아서 엄청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 덕분인지 첫째, 둘째 만삭 때는 발도 엄청 붓고 그랬었는데 셋째 때는 정말 신기하게 만삭 때까지 붓기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서 붓기가 잠깐 왔었는데 그것도 하체 스트레칭 하면서 바로 회복됐고 그만큼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느꼈죠. 가장 좋은 건 짧게라도 매일매일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좀 힘드시면 일주일에 3번 정도라도 하체 스트레칭이나 이런 임산부 요가 컨텐츠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마 꾸준히 해보시면 붓기와 순환에 도움되는 게 체감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꿀팁인데 나누기 앞서 살짝 염려되는 부분은 저는 극 J형 인간이라 이게 큰 스트레스가 아니고 오히려 도움을 받았는데 또 저와 다른 성향의 분들은 이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사모님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본인의 성향에 따라 지혜롭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기적인 체중 체크인데요. 구글에서 Pregnancy Weight Gain Calculator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임신 중 체중 증가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저도 이건 단호TV 채널에서 제시 언니 컨텐츠를 보다가 처음 알게 됐는데 사이트에서 이렇게 본인의 현재 임신 주수, 키, 임신 전 몸무게, 현재 몸무게를 딱 입력하면 내가 현재 어느 범위에 있는지 몇 킬로에서 몇 킬로까지가 적당한 증량 범위인지가 그래프와 표로 딱 나와요. 그 적정선 안에 있으면 이렇게 초록점이 표시되고 만약 벗어나게 되면 그래프 밖에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되는데 저는 이걸 매 주수마다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체크를 하면서 적당한 증량폭인지 늘 확인하면서 관리를 했고 이 표 자체가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되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먹어서 불필요하게 증량하는 것도 막아주고 주수별로 범위가 있으니까 스스로 인지도 되면서 단계적으로 체중 조절해 나가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임신 중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제가 이건 제 개인 인스타로도 기록을 해놨었는데 19주쯤인가 임신 중기에 부산을 며칠 다녀왔는데 그때 너무 잘 먹어서 매일 탄수와 당과 빵빵빵으로 부산 가기 전이 52kg인가 그랬는데 다녀와서 불과 한 4, 5일 만인가 3kg가 넘게 찐 거예요. 그래프는 이미 뭐 한참 벗어났고 몸도 막 불편하게 붓는 게 느껴졌었어요. 이걸 내가 그냥 지나치면 그래프가 걷잡을 수 없이 저기 안드로메다로 갈 것 같고 갭이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서 그때 그 표를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임신 중에 유일하게 3일 급진급파 관리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그때 열심히 했던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 3일 동안은 임산부지만 식단도 탄단지 닭고야 위주로 약간 타이트하게 했고 운동도 1시간 걷는 거 플러스 임산부 요가도 저녁에 1시간 정도 해서 3일 만에 3.4kg를 뺐었어요. 이게 사실 글리코겐이니까 가능했겠죠. 이때도 아마 이 그래프처럼 객관적인 지표가 없었다면 그냥 물 흐르듯 관리를 못하고 붓기대로 쭉 쌓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제가 실질적으로 임신 중 꾸준히 관리하는데 엄청 도움을 받았기에 나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리하시길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체중 관리 비법은 아니지만 여담으로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바로 살처짐, 튼살 관리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셋 다 자연분만을 했고 첫째 만삭 65kg, 둘째 72kg, 셋째 59kg가 될 때까지 배가죽이 늘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다행히 배가 엄청 튼다거나 살처짐이 심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특별히 뭐 관리를 해서라기보다 살성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살성이 원래도 엄청 말랑말랑한 물살 같아서 피부의 유연성이라고 해야 하나? 왜냐면 첫째
첫째 때는 아무래도 임신이 처음이다 보니까 튼살 크림도 초기부터 꼬박꼬박 바르고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둘째 때는 약간 설렁설렁 튼살 크림도 바르다가 안 바르다가 좀 대충 했고, 셋째 때는 아예 튼살 크림 자체를 사질 않았어요. 그냥 일반 바디로션만 바르고, 그런데도 안 트더라고요. 그리고 살처짐 수술했냐는 질문도 받았었는데 어떤 분은 단정을 지으신 분도 계셨어요. 안 하고는 그럴 리가 없다. 전 사실 그런 수술이 있는지도 댓글을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실제로 검색해보니까 그런 수술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처짐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3번의 출산을 거쳤기 때문에 백가죽이 늘어난다고 하죠. 만져보면 늘어나 있어요. 레깅스를 입으면 아무래도 탄탄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꾸준한 복근 운동도 어느 정도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산후 관리와 좀 더 연관이 있는 건데, 출산을 하고 나면 이 복직근 이개라고 하죠. 다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도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이 복직근 이개 회복 운동을 출산 2주 후부터 조리원 바닥에서 누워서 했습니다. 매일은 못했지만 의식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야금야금 해줬어요. 아마 유튜브에도 복직근 이개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세한 정보들과 다양한 운동이 나오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튼살, 살처짐, 복부 부분은 어느 정도 살성의 차이와 복근 회복 운동에 도움이 컸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 벼르고 벼렀던 임신 중 체중 관리를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임신이란 건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몸 컨디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시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체중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산모의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이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임산부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생명을 품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고 존재만으로도 대단하시고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부디 끝까지 몸조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순산하시길 제가 꼭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